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86.5로 전월 대비 2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전월 대비 25.5포인트 오른 106.2로 기준선을 상회했고 대구와 울산이 90선을 회복했으며 광주, 부산, 대전이 80선을 유지하며 사업 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지난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수 확보를 위해 이들 분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동산과 가격 공시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서울시 표준 부동산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고 분포 기준 역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난 9일 부동산 114가 조사한 서울 구별 면적별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923만 원으로 같은 기간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비하면 2.6배 상승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집값이 계속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해 대출이 가능한 소형 아파트라도 사려는 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의 주택 경기 지수가요, 기준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요, 이와 같은 회복세가 전망치와 실적치가 모두 낮았던 4월과 5월의 기저효과로 풀이되고 또 지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주택 경기 부정적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했다고 설명한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로도 문자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유익한 시간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 이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TA 부동산 투자 자문의 유광수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표님과 용산 개발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 정비창 부지의 미래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슈 진단은 용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용산 정비창 부지를 일부 개발하겠다라는 내용,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래서 5월 20일부터 1년간 지정하는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발표가 됐었는데요. 큰 그림에서 보시고 거기에 따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용산에 투자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는요, 지금 국토부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해하시기는 편하실 것 같고요. 뒤에서 제가 또 다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5월 14일 날 그 용산 정비창 부지라고 아주 위치가 좋은, 입지가 좋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서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1년간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관련돼서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3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그 정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여러 가지 좀 딜레마에 빠질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좀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딜레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울시에 있는 집값이 안정돼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보통 일반적인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돼야 된다. 지금 보시면 저금리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가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요.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어떤
동력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여의도에 있는 그 용산에 있는 정비창 부지가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집값을 안정하지 못하는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공급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늘 공급 부족이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는 데는 공급이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들은 어느 정도 다 막혀 있어서 지금 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을 포함한 8,000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제가 결론적으로 용산을 투자하실 때는 어떤 지역 아니면 어떤 자세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6일 날 수도권 주택 그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서 지금 그 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을 포함한 8,000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두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금싸라기 땅에 실제로는 이제 국제 업무 도시로 개발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공공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8,000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듣고 꼭 이런 그 좋은 지역에 서울시를 통째로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지역에 꼭 이렇게 주택을 지어야 되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것이 전체적인 개발의 신호탄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지가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유동자금들이 저금리 정책에 의해서 떠도는 유동자금들이 또 한 번 부동산으로 몰려서 전체적인 집값을 상승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은 실제로 용산 관련된 내용들은 개발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중심에 용산구가 있고요. 정비창 부지는 용산역과 한강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개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 이제 업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가치를 부각시켜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도 이 개발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에 있는 지가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우려 속에서 20일부터 그러니까 5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고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의 벌금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 질서를 좀 확립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실수요자를 좀 기반으로 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뒤에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산역이 있고요. 아래쪽에 한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이렇게 크게 정비창 부지가 있고요. 그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정 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 그리고 인근의 한강로 그다음에 이촌 이동에서 인근에 있는 사업구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 13개소가 묶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대상 면적은요.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8제곱미터를 초과한 범위에서 허가 대상 면적이 되고요. 상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제곱미터가 초과를 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정 기간은 1년간 묶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일 경우에는요. 일정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불이행 시는 실제로 이것을 그 이행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이행 강제금을 지자체에서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허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거래를 못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년간 또 2년간 불이익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주거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은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임대라든지 아니면 매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를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나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당해 토지 가격의 약 한 30%가 되는 범위 내에서 금액을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매매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강력한 규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시고 실제로 규제를 받는다라는 것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을 하시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은 추후에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인근에 있는 지가하고 집값을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적으로 그 지정된 범위를 연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그 지정된 지역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에 이렇게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실제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용산에 있는 인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비창 부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한 내용은 실제로 과거 10년 이상 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입지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용산을 투자하실 때는 개발 계획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입지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개발이 되지 않았어도 지가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에 있는 입지 중에 최고의 입지인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용산구의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버금가거나 강남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서울시 내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주요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지적으로는 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개발 계획을 보시고 투자하시기보다는 입지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제로 이렇게 입지만 보시고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투자의 기간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시고 여유 자금을 가지시고 좀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액션이었죠.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와 그 주변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2년간 금지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용산을 접근하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개발이 된다는 것이고 워낙 입지가 좋은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유 있는 지역들로만 엄선해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가볼 지역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그 주요 업무지구들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겨나는 신흥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마곡지구가 있는데요. 마곡지구 주변에 소액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내의 초역세권 아파트이면서 소액 1,000만 원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가가치가 좀 큰 금액들을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업무지구가 늘어난 지역 그리고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기후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인데요. 5호선 방화역 근처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격 어떨까요?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저희가 강서구 하면 떠오르는 게 마곡지구나 김포공항 아닐까 싶습니다. 이 주변을 살펴볼 것 같은데 입지부터 따져볼까요? 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 5호선 방화역과 지하철과의 거리는 5호선 방화역과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고요. 인근을 보시면 방화역 주변은 한 25년경 전에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됐었던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인근에 있는 소형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지역 내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0m 도로, 6m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3면이 도로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어둡지 않은 주거 지역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시면요. 이제 우측에 보시면 마곡지구라는 대형 업무타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소형 주택들을 찾는 수요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전체적인 수준 그리고 임금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인근에서 어떻게 그 전세가 아니면 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지금 김포공항이 있는데요. 김포공항에는 배후 업무지구로 개발될 수 있는 아직도 유휴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 현재 4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 5호선 그리고 9호선 공항철도 그다음에 김포도시철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대곡 소사선까지도 지금 실제로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공항역이 5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그리고 젊은 유동 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김포공항과의 접근성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곡지구 김포공항의 수요들이 인근에 있는 지금 그 공항동, 방화동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에 실제로 많이 임차인 수요들이 있었었는데요. 이 지역도 재개발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좌측으로는 방화동에서 좌측으로는 개화산으로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요. 북쪽으로는 한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바로 마곡지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3면이 다 막혀 있고 실제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희소성이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가용을 이용하실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을 하시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방화 터널을 지나면 올림픽대로를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용을 이용하셔서 여의도라든지 강남으로의 진출입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인근에 와서 보시면 지금 해당 물건은 지금 다세대 지역, 다세대 주택이 2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입시는 꼭 임장 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자, 대표님 마곡지구 하면은요, 이미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인데 업무지구가 또 생긴다고 하셨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생겨나는 걸까요? 네, 기존에는 지금 5호선 라인들은 첫 번째로는 여의도의 업무지구를 가장 많이 수요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포공항이었었는데요. 김포공항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세 번째로는 이제 마곡지구의 그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마곡지구는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인데 거기에 더해서 기존의 수요였던 김포공항의 수요들이 더 늘어날 예정이고 배후에 업무지구들이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유휴부지들이 계속해서 개발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2번, 3번 김포공항 마곡지구의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토지들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서울식물원이라고 하는 대형 식물원, 대형 공원이 생겨났습니다. 작년부터 개장을 했고요.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실제로 한강과 연결되어 있는 대형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수익형 부동산 나중에 월세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호재는 역시 마곡지구인데 말씀드렸던 곳, 이 녹색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는 곳이 서울식물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강인데요. 서울식물원과 한강과 바로 연결돼 있는 대형 공원이 지금 집 인근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LG를 기반으로 한 대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대기업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발산역에는 2대 의료원도 지금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강서구가 서울의 이제 변두리 지역이었다면 마곡지구가 들어와서는요. 실제로 내용들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주변에 있는 아파트, 마곡지구 내에 있는 SH공사의 30평대 아파트 가격대들을 보시면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다세대 주택,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들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공항은 인근에 있는 유휴부지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개발 가치가 있는 유휴부지들이 김포공항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 방화동은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라고 해서 향후에 지금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김포공항 고속터미널 그리고 이제 동서울터미널에 의해서 서울에 있는 서쪽에도 김포공항 버스터미널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강서구 그리고 강서구의 방화동, 마곡지구에 잘 버무려져 있는 지가들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뒤에 이제 가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자차 이동도 편리하다고 하셨는데 뭐 지하철도 정말 편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5호선 직장인분들이 정말 선호하시잖아요. 5호선 근처의 투룸은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매매 시세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전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지금 안고 투자를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정도면 실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실제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는 좀 발품을 직접 팔아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에서 85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을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로 인근에 있는 지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건축비도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로 나중에 향후에 월세를 받고 싶으신데 당장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우선은 2년간은 전세를 끼고 부담 없이 좀 안으셨다가 나중에 향후에 월세로 전환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임장활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마곡지구의 수요가 기대되는 바로 강서구 방화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광수 대표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인데요. 5호선 장안평역 근처에서 1.5룸 구조의 아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보시죠. 약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소형 가구 분들을 위한 정보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1.5룸 아파트 찾으러 장안동 가볼 텐데요. 대표님, 요즘 장안동 주변 살기 어떨까요? 네, 보통 이제 장안동 하시면 장안평역 주변에 중고차 단지를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현재도 중고차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단지가 이렇게 있고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지는 장안평역의 북쪽에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30초 거리의 상업지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1.5룸 아파트이고요. 1.5룸 아파트이고 뒤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지만 이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준공 예정인데 실제로 임차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미 전세가 계약되어 있는 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약 한 1,000만 원 정도뿐이 나지 않는 금액들도 있어서 소액으로 1,0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초역세권의 1.5룸 아파트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뒤에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역세권이기도 하고요. 동대문구 그리고 종로구에 여러 가지 업무지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임차인들 수요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안평역 주변에 기존에는 중고차 단지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공업사들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준공업 지역들, 상업 지역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없어지고 인근에 있는 오피스라든지 좋은 아주 높은 빌딩들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안평역 주변에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많이 달라지고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중랑물 재생센터도 개발 계획들이 있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호선 장안평역 1분 거리 정말 금방에서 저희가 1.5룸 아파트 찾아보고 있는데요. 소액 투자가 가능한데 개발 호재까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개발 호재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지금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장안평역의 바로 위쪽에 있는 30초 거리에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는 중랑물 재생센터라고 해서 상당히 넓은 면적의 물 재생센터가 있는데요. 지하화되고 공원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물건지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서 동부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습 정체구역에 있어서인데요. 강남으로 가려면 실제로 동대문구라든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중랑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셨어야 되는데 지하화되고 상층부는 공원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모습과 아래에 보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위에 보시는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고 아래쪽에는 2024년에 착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됐을 때 상층부는 공원화되고 지하화되고 이 내용이기 때문에 물건지하고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하고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집 인근에 좀 큰 공원이 생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대표 도서관이 추후에 이제 생길 예정입니다. 2025년의 예정이고요. 지금 조감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대형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표 도서관이 물건지하고 상당히 근거리에 동대문구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그 동대문구에 있는 장안동이 서울시의 변두리가 아니고요. 서울시의 이제 대표 동네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꼭 인근에 오셔서 직접 분위기를 좀 겪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가격이 핵심이 될 것 같은 게요. 아무리 소형이라도 아파트인데 1,000만 원대 투자 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동대문구 장안동에 장안평역에서 30초 거리에 있는 상업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매매 시세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이미 전세가 확정되어 있는 호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확정되어 있는 호수들 중에서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도 전세를 안고 투자하실 수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꼭 오셔서 이번 주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월 80에서 85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 활용을 하시면 약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신데요. 보통 이런 초역세권에는 오피스텔들이 많은데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는 취득세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도 투자 가치는 아파트가 오피스텔에 비하면 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더 유리합니다. 그런 상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도 있는데 장안동 지역, 장안평역 주변에도 실제로 1년 전과 지금은 지가가 많이 올랐고 내년에도 또 많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기를 늦추신다라고 한다면 실투자하실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이 되실 수도 있고 1억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임대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공실에 대한 걱정인데요. 이것은 역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실에 대한 부담은 좀 덜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1.5룸 아파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1대1로 맞춤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유망 지역 소액 투자 방법 알려드리는 1대1 무료 상담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유광수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표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좋은 투자 지역 알아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초구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삼도심 영등포구 그리고 강남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우선 만나보시죠. 자, 오늘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지역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인데요. 1호선 영등포역 근처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오피스텔이 필요한 위치, 그리고 오피스텔을 찾으시는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등포구 쪽 바로 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영등포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영등포구에 대해서 역사를 안 다음에 입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구의 과거를 한번 보면 지금 이곳은 굉장히 공장가로 밀집이 되어 있었던 과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이 1980년대부터 교통이 발달이 되었죠. 경인선과 그리고 경부선,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 철도 부분이 계속 바뀌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상업 중심으로 지역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노후된 이렇게 공장가의 모습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업이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현재의 영등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공장가들 또는 기업체들이 지방이라든지 또는 해외로 이주를 하면서 그 자리를 무엇이 메꿨습니까? 바로 아파트들이죠. 주거시설이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그런데 이곳이 과거에는 이런 이제 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죠? 바로 주거 지역으로서의 선호도가 굉장히 낮았다라는 점이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한 이제 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변화가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현재 영등포구가 이렇습니다. 굉장히 노후화된 그 공장가들이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높은 아파트들이라든지 고층의 어떤 업무시설의 건물들은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저층의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미래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영등포는 굉장히 기피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기피시설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서울에서 이제 2030 서울 플랜을 보시게 되면 3대 그 도심으로 승격이 되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떤 그 발전 계획이 있냐면 영등포 뉴타운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군의 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2024년도에 신안산선 개통 효과,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영등포를 저평가된 지역에서 앞으로 또 그 도심지의 역할 또는 이제 다른 도심지, 강남이라든지 중구라든지 그러한 지역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소형 주택의 그 위치를 한번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영등포역, 바로 5호선과 1호선 그리고 KTX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영등포에서 보시게 되면 그 변화가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전철 라인이 바로 영등포 시장역과 그리고 영등포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는 뉴타운 사업지가 위치해 있고, 그리고 또 영등포역 주변에는 도시재생 사업지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대규모로 지역 변화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바로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바로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와 굉장히 도보권에 두고 있다라는 점도 이번 입지의 굉장히 특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에는 영등포역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원도 있고 이러한 이제 대학 병원들도 있고 이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영등포에 금융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하단에는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마곡지구, 그리고 마포 공덕 업무지구, 이러한 업무지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걸 이렇게 지도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철 라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출퇴근 시간대 전철 혼잡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지역에서 어떠한 수요들이 몰리게 되면은 혼잡도는 높아질 수가 있겠고, 또는 그 수요가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혼잡도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하락하는 지역이 있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서울 안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영등포, 그리고 또 그 하단의 금천구를 보시게 되면 10년간,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부터 2018년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빨간색 이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곳이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곳이 자치구별 주거 인구 대비 사업체 종사자 수를 한번 봤더니 이곳도 마찬가지로 중구, 강남구, 서초구 그리고 나서 영등포구의 순으로 이렇게 실제 이런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만큼 이곳은 일을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떠한 임대 목적이라든지 또는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러한 수요 역시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의 10년간의 추이만 지켜봐도 지금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도 예상을 해보고 낙후된 사진을 보니까 그만큼 개발의 여지가 큰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개발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영등포구는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노후화된 공장가들이죠. 노후화된 공장가. 우리가 서울에서 보시게 되면 대표할 수 있는 공장가가 성동구에 위치해 있는 성수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수동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죠. 고가의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역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영등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도 과거에는 공장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지금 계속해서 고가의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뉴타운지로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로서의 어떠한 이제 그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고 자, 이번에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은 바로 2030 서울 플랜입니다. 이곳이 예전에는 그 일대 그냥 지역이었다가 이곳이 이렇게 이제 도심지 그리고 영등포, 강남 이렇게 3대 도심으로 성격이 되면서 그 일대에 맞게 어떠한 인프라들이라든지 서로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영등포구가 그 주거지로서 어떠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뉴타운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입니다. 서울 안에서 이렇게 1군 브랜드가 대규모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러한 지역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영등포 뉴타운과 신길 뉴타운 대규모로 이 일대로 들어선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이 이곳 또한 공장가 그리고 집창촌 또는 쪽방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주거의 그 기피 시설들이 많았는데 이곳이 창발적 문화 산업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조 융합 산업 그리고 핀테크 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문화 시설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로 변화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매물지 인근에 바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매물지 인근에 재개발 뉴타운이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영등포역 그 일대 도시재생으로서 지역 가치가 상승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방이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오피스텔 시세 상승이나 또 우리가 월세까지 기대해 보면 좋을 텐데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1,500에서부터 2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세 예상가로는 2억에서부터 2억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예상가로는 보증금 2천에 월세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실투자금이 1,5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임대차 보증금과 그리고 대출 금액을 안고 최소 투자를 하신다면은 6,500만 원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낙후된 지역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원룸 오피스텔 투자할 때 저희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곳이 국제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강남은 국제 업무의 중심지이다라 하면 이곳은 국제금융의 중심지이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벽한 생활 환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급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 지금 여기에서 신안산선까지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추후에는 다양한 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소형 특화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 이곳 특히나 1, 2인 가구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에 맞게 소형의 특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3도심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복층형 저희 원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상문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 근처에서 한 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스마트한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법조타운 근처 바로 저희가 서초구 서초동 원룸 아파트 만나볼 텐데요. 아파트 위치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초구 서초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위치해 있는 곳은 바로 교대역입니다. 교대역에서 도보 약 4분 정도로
3분에서 4분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바로 이제 교대역이고, 그리고 2호선과 3호선입니다. 서울 안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2호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3호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초에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 안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교육시설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대학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강남역으로 가보게 되면 테헤란 밸리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이 강남에서 유일하게 직장인과 그리고 학생이 임대 수요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강남역이 바로 한정거장 내지 도보권이다 보니까 강남역에 학원가 또한 형성이 되어 있죠. 뭐 입시학원이라든지 유학학원, 이러한 학원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학생들까지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초동이 그렇죠. 고가의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대, 요 일대를 보시게 되면 재건축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의 뉴스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완공이 되고 나서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데 신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4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서초구가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23억 1,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그러니까 고가의 아파트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이 견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서초구는 그러한 아파트들, 가격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테헤란 밸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에 따라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강남구의 1, 2인 수요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서는 서울시의 1, 2인 수요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현재까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자치구별로 봤을 때 이 강남구, 서초구가 이러한 소형 가구들, 1, 2인 수요들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는데 그만큼 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수요에 맞게끔, 그러니까 3, 4인 가구들이 있는 곳들은 어떠한 대형 평수, 그리고 또 소형 가구들이 있는 곳은 소형 평수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소형 주택, 소형 가구들의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처이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업무단지 탄탄하죠. 학군도 좋은데다가 학원가까지 정말 넘쳐난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도 수요가 어마어마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강남역 바로 근처거든요. 개발 호재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 하면은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삼성동 일대입니다. 삼성역에서부터 삼성중앙역, 요 일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 일대에서 어떠한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이라든지 올림픽대로 지하 공간,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국제업무 복합지구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잠실 주경기인자. 자, 이 안에서 보시게 되면 총 12개의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 가격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겠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게 바로 GBC 사업이겠죠. 현대차 GBC 사업인데 그 일대와 함께 이곳을 국제업무 복합지구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곳에 어떠한 인프라가 들어서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업무시설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또 공연장이라든지 마이스 산업, 이러한 것들이 들어선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GBC 건립에 따른 파급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효과는 264조, 그것도 강남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용 창출 효과는 121만 명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강남구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와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러한 어떠한 시설물이 생겨남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효과까지 기대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여기서 교대역 일대로 한번 보시게 되면 롯데칠성 부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이곳 한번 지나가게 되면 이곳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바로 강남역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창고 부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굉장히 그 입지에 맞지 않게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롯데칠성 타워가 지금 계획 단계에 있다 보니까 추후에는 상주 인구만 약 4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는 그런 업무 시설로 재탄생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울풀 터널 지상부입니다. 이곳 역시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죠. 이미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있다 보니까 매물지 인근으로 이렇게 계속 업무 시설,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이유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개발 호재들 다 끌어안고요. 주변의 아파트 덕분에 동반 시세 상승까지 기대해보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만나보는 게 서초구 서초동의 방 한 개짜리 아파트거든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이곳의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6천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 예상가입니다. 전세는 2억 2천에서부터 2억 3천만 원. 그리고 임대 월세입니다. 보증금 2천에서 월세 8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자, 이번엔 투자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2천에서부터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월세로는 실제 투자 금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업무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할 수 있는 게 테헤란 밸리죠. 테헤란 밸리.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하면 교통입니다. 교통. 전철 라인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을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남고속터미널, 그리고 또 남부고속터미널, 이러한 터미널과도 한정거장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안에서도 교통의 요충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버스망이죠. M버스라든지 광역버스, 이러한 버스망들까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 2인 가구에 대한 최적화된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젊은 소유층이 주거의 선호도가 높은 요소들을 한번 따졌을 때 정말 내 집 앞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들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어떠한 스타벅스 스세권이라든지 맥도날드를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맥세권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들 따지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주변 앞에 모든 게 펼쳐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형 가구분들께 최적화된 서초구 서초동에서 방 한 개짜리 아파트까지 만나봤고요. 많은 분들 원하시는 주제일 것 같아요.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주제로 무료 1:1 상담과 무료 세미나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요. 선착순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CN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은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꼼꼼하게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